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다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추석 특집 Q&A를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특히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엄선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만약에 채택되지 못하신 분들도요, 또 향후에 Q&A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의 영상으로도 또 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심하지 마시고 오늘 Q&A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Q&A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이스 브레이킹 겸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박 작가님, MBTI의 뒤 세 자리 알파벳이 궁금합니다. I 다음에 뭔가요? 라고 우리 커뮤니티 운영진이신 니체와 쇼팽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질문 보고 와이프랑 좀 빵 터졌는데, 처음에 I라고 하고 뒤에 세 자리를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저도 MBTI 하기 전에 제가 I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 해봤는데 두 번 다 E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첫 자리가 E이고요. 그 뒤에 세 자리는 NFJ라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 MBTI는 ENFJ이고요. 읽어보니까 저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근데 또 이 ENFJ가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좀 내향적인 성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질문할게요. 네, 작가님 미모 무슨 일이세요? 안경은 잘생김을 감추는 위장술인가요? 안경 안 쓰신 게 더 젊어 보이세요? 네,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강원국 작가님의 어떤 영상에서 이제 올라왔었어요. 그게 제가 강 작가님 오랜만에 뵙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강원국 작가님이 워낙에 화술이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기도 전에 막 매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창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PD님이 촬영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없이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안경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짝눈이 좀 심해서 안경을 써야지 이 자막들을 좀 볼 수 있고 한데, 그럼에도 인터뷰에서 잘 촬영을 했는데요. 저도 그 영상 보니까 이 공간에서 화면빨이 좀 잘 나와서 평소보다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와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무명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저희 PD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가님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어떤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7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부동산 책이에요. 그만큼 제가 부동산 투자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한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이 암호화폐로는 가장 늦게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통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허상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전화가 와서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전통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를 말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정말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완전히 매료당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얘기했던 코인이 리플이었습니다. XRP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그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리플을 공부하고 그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백서들을 보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했던 게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뭔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신 양 PD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박희춘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매일마다 시황 영상 제작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이 일 자체가 뭐 제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다른 업무들을 하기 전에 빠르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에 정말 빠르게 이 데이터 취합과 자료 취합들, 그리고 이 장표 작성까지 완료를 하고 이걸 30분 동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좀 공개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좀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황이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면은 흐름들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제가 또 10시 이후에는 또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침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제가 제작한 이유가 유튜브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 너무 좀 드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 많이 봐주셔가지고 조회수가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매일 아침마다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제 나름의 강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숨가쁘게 잘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아침에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박희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좀 들어갑니다. 자, 기초적인 질문부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완전 콜인이라 차트도 볼 줄 모르고 영상을 보면서 이 모르는 단어나 어떤 지표들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찾아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왕초보 콜인이는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기다림의 미양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우선은 처음에 아무런 기반이 좀 없이 시작하실 때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보다도 공부해야 되는 범위들이 더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책을 한 권 사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책을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 투자하라라는 책은 뭐 도서관에 가도 다 있으니까요.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코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넘버 1, 2이기도 하지만 각기 대표적인 어떤 자산을 대표합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이면서 가치 저장의 용도로서 사용이 되고 누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대장이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죠.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도 POW가 아니라 POS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외 나머지 카르다노나 뭐 솔라나 같은 코인들도 다 비슷한 원리들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코인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다림의 미양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두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재미있고 진지해서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서 한 종목의 가격이 비슷할까요? 기준이 되는 거래소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초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항상 의문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이 재정거래는 뭐냐면 어떤 시장이 있는데 두 개의 시장에서 가격이 다를 경우에 싼 시장에서 사서 비싼 시장에서 팔게 되는 그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이원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맞춰지게 되죠. 그런데 불장이 오게 되면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의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거래량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업비트 거래량은 상위 탑10에 아마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 불장이 오면 업비트가 탑5에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이낸스 다음으로 업비트가 많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뜨거워지면 여기서 많이 팔리게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씩 해소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거래가 많이 좀 막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런 재정 거래를 하기에 좋은 환경 여건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준이 되는 거래소라고 하면 뭐 그런 걸 꼭 꼽자면 바이낸스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이낸스이고 그 거래량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질문 주신 장두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매크로 관련 질문들을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호재거리에 오르고 호재 뉴스에 팔고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도 언젠가 반감기 전에 오르고 반감기 때 떨어지는 날이 올까요?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치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의 개념 때문에 이 사이클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반감기 때까지는 가격이 소폭 상승하거나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사이클을 지금까지는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년 반까지도 계속 연장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클들을 잘 확인을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준님께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는 엘더트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비트코인이 대체로 달러 인덱스, 미국 금리와 역상관 관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감기 이전에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변화되면 가격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최진님께서 하신 질문과 조금 더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진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이 내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그런 사이클들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이 된다면 그 효과는 많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엘더트리님 질문에 답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면 비트코인은 달러 인덱스, 미국 금리와 역상관 관계가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 얘기는 미국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으로서 리스크 해지에 최적화된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동성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엘더트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관련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론 매니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 분들도 만나봤고 자산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만나봐서 이 대화들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특별한 트레이딩을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생업, 노동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사업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들을 계속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평가된 자산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모아나가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저평가된 자산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가님은 암호화폐만 투자하시나요? 다른 자산도 투자하시나요? 미스터 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BTS에 투자하라.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이 BTS는 B는 비트코인, T는 테슬라, 그리고 S는 서울 부동산입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부동산 투자와 이 미국 주식, 그 중에서 테슬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물량들은 가지고 있고 물론 부동산은 제 주거 목적을 제외한 투자 물량들은 다 처분을 한 상태고요. 이 테슬라 물량은 여전히 좀 유의미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더 많이 모아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더 많이 모아나가야 되는 자산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님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제자리라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기는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에효. 작가님은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김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연배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 멘탈은 이거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흔들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투자하는 이 돈들은요, 계속해서 이 모아나가서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당장 팔아가지고 뭐 굉장히 비싼 차를 사거나 좋은 시계를 사거나 이런 목적으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이클들과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잘 받쳐주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자산을 굉장히 길게 가지고 가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멘탈 관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님께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관련 질문입니다. 박 작가님은 비트코인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개인 지갑에 보관하신다면 혹시 어떤 개인 지갑을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조님께서 여쭤보셨고 또 현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채널에서 이 하드월렛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하드월렛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물량 자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거래소에 두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저는 레저 나노 X를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일정 물량 옮겨놨는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옮겨놓고 나서 마음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 저를 거래소보다 더 못 믿는 거죠. 제 자신을 좀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충분히 기억할 수 있지만 만약에 더 많은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지났을 때 이 만약에 지갑에 대한 분실에 대한 이슈들이나 어떤 비밀번호에 대한 이슈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거래소 이 지갑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적은 수량으로 적은 물량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옮기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만약에 하드월렛에 옮긴다고 하시면 하드월렛을 하나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드월렛을 좀 여러 개를 사셔가지고요. 물량들을 다 적절하게 분산을 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조님과 현님께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작가님. 몇 달 전 이상하게 에이다에 꽂혀서 에이다만 매집 중인 소액 투자자입니다. 박 작가님이 보실 때 에이다는 어떤 코인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에이다라는 코인의 활용성 및 가치가 어떨지 박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특정한 알트코인을 언급을 드리는 거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도 그걸 듣고 굉장히 제가 좋게 본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더러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은 좀 힘든데요. 그럼에도 이 에이다라는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에이다라고 하는 코인은 저도 일정 물량 보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공부를 하지 않은 지가 조금 되어서 새로운 사용성들이나 활용성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에이다는 이 레이어 1 플랫폼 중에서 가장 탈중앙화가 높습니다. 그리고 탈소 스킨슨이 가지고 있는 이 코인 프로젝트의 가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어떤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에이다라는 코인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도 제가 확답드릴 수 없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건전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두라빠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유독 리플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위주의 방송을 하시던 유튜버 분들도 다 리플에 대해서 영상만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들 리플 위주로 올라오는 것은 국내 유튜버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유망한 코인이라서 그런지요? 피부 뉴스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동향이 리플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고리즘에 의한 것인지 리플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까 의심이 듭니다. 박 작가님은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민두라빠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선 저도 리플 영상에 대해서 크립토 투어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XRP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이 코인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하면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코인이라고 봐도 무색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든 트위터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가짜 뉴스의 수준이 그냥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팩트를 다르게 해석하고 팩트의 수치를 바꾸고 정말로 조작된 가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리플 투자에 어떤 현혹이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리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리플이라는 코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뢰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리플에 대해서 정말 투자하시려면은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유튜버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좀 건전한 뉴스들을 올려주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정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 리플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유튜버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그리고 어떤 냉철하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요즘 작가님 리플 영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은가요? XRP라는 닉네임의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어떤 연령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하나의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이 있지만, 저에게 만약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은 비트코인을 더 높은 비중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는요,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그 다음 이더리움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간 상황에서 그 다음에 리플을 비롯해서 유망한 또 알트코인들을 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XRP님께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XRP님께서는 리플이라는 답변을 기대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코인에 대한 질문들을 했고요. 자, 이제는 남은 질문이 2개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투자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자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작가님의 개인적인 목표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분들과 비슷한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성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뭐 이걸 가지고서 뭐 부자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흥청망청 쓰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책을 쓰고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여유가 생겼을 때는 소설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또 가족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자산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은 꼭 해보고 싶죠.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통해서 제가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뭐 가식을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들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내 뱃속을 더 많이 채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마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은 이 영향력들을 좀 선하게 활용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PD님께서 투자에 대해서 마지막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내심입니다.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관 투자자보다 유리한 것, 그거는 뭐 정보도 아니고요. 투자 스킬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시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지지부진해서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결국은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은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자산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수량을 늘려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경제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Q&A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Q&A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은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아서 대답하는 유의미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추석 연휴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